네, 반갑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 약간 좀 답답하죠? 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저점을 일단은 막판에 좀 잡았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저점을 막판에 잡아서는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중에 잡히지 못한 저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막판에 수급이 조금 양호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저점도 좀 잡아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내일 정도 또 반등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이벤트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눈치 보기가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면 오히려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종목 동향들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오늘은 2차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낙폭을 좀 확대한 모습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라든지 뭐 LG화학 뭐 등등의 여러 종목군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낙폭이 또다시 한번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거 꽉 붙잡고 있잖아요. 많이 안 빠져요. 대형주들은 꽉 붙잡고서 그냥 개인들 좋아하는 종목들만 타겟팅해가지고 막 때려버리기 때문에 지수는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고요. 저점이 꽉 잡혀있는 모습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싶기도 한데 네. 뭐 종목들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일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코로나로 관련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소비주 관련주들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부분들이 관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전략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꽉 붙들고 계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래쪽에 꼬리 살짝 달았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위로 확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죠? 이게 시간이 조금 늦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2시 50분, 네. 3시 다 돼가지고 저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형성된 것은 오전 시점이긴 했는데, 오전에 제가 장중시황 설명 드릴 때만 하더라도, 추세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시까지 주가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지지점을 확보하고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저점이 확보가 된 자리가 이제 15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시 이후면은 대응해볼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종가 베팅을 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매를 나서지 않는 것이 오늘은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살만한 포인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이런 포지션들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없이 그냥 홀딩 관점만 유지하고 넘어가셨으면 그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했어요. 근데 낙폭을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나빴던 게 지지를 못했습니다. 저점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조금 불안하죠.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붙잡고 딱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맘 놓고 때린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소재가 가장 많이 좀 그런 부분에 있겠습니다만 시총에서 확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이거 코스닥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또 시간을 질질 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450억 매도입니다. 막판에 조금씩 다 끌어올렸죠. 연기금도 매도로 들어가 있다가 매수로 쭉 다시 올라가면서 욕 먹으니까 올라가네요. 네,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1,400억 팔았는데 1,400억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거 없죠.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뭐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금융투자 쪽 1,400억 정도에다가 외국인 450억 매도 2,0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2,000억도 안 되는데 주가는 벌써 이만큼 빠졌다. 야, 엄청난 거죠. 근데 이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2,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3,0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많이들 때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개별주들 멀쩡히 있던 애들한테도 꾸정물이 튈 수가 있는 거죠. 내 거는 괜찮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야, 어차피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가. 그래서 끌고 내려가면서 같이 쥐피는 그런 모습이죠. 대신에 올라갈 때는 네, 억울한 애들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급은 일단 딱 보면은 양호합니다. 이 정도 수급 가지고 이렇게까지 빼먹는다고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가 1%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이닉스 낙폭 다 회복했어요. 0.43 그냥 보합이잖아요. 괜찮은 거죠. 네이버가 지금 2.9% 하락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또 카카오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요. HMM, 크래프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런 형태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고 자시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개인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를 쳐야 되는 종목군들 위주의 모습도 보게 되면 단기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공매도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와서 주가를 방어해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단기 반등 이후에 안심시켜놓고 또다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나았는데 LNF가 오늘 4% 빠졌습니다. 저가로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되면 20만원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20만원이 깨지면 추세가 확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 좀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천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4%대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이거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여기가 이제 5월 19일 목요일 뭐 이럴 때요. 네, 목표 주가 43만원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얼마까지 왔죠? 20만원이요. 지금 27만원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물려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라 이 얘기죠. 순식간에. 네. 지금 30% 정도 하락이라면요. 1년 내내 지금 종목 갖고 있다가 하락한 그 정도 포인트 하고 맞먹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 하락은요. 웬만한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1년 내내 빠져봐자 그 정도밖에 안 빠졌단 말이거든요. 네. 작년 여기 뭐 8만원대부터 시작하더라도요. 네. 그 정도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8만원대부터 9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만원 왔다. 그러면은 약 3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죠? 9만원에서 6만원. 그러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30% 정도 빠졌다 치고 한 35% 빠졌다 치고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요. 지금 27만원에서 20만원까지니까 7만원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 정도 한 25% 빠진 거죠. 비슷한 거죠? 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30% 빠진 것과, 그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25% 빠진 거, 이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주가가 다 빠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사람들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끌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종목들이 조금 뭐 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뉴스 나와가지고 흥분시키고 다 뺏어가는 그런 나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B2N이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됐네요. 오상자이엘, 이거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 네, PNK 이거 상한가 마감 그대로 됐네요. 이런 종목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청도 작았던 종목이고요. 밑에서 팡 치고 올라갈 때 이런 거 단타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이나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봉LS, 뭐 한국 파마,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항대에 걸리는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대부분 종목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총이 아주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락률은요, 네, 비트로시스는 그냥 하한가 그대로 끝난 거고요. DB하이텍이 마이너스 15% 쭉 떨어졌네요.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나 싶은 정도네요. DB하이텍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나쁜 패턴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잖아요. 네. 12,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이런, 네, 피곤한 상황.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진행해도 되는데, 횡보가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 이제는 물량이 좀 터진 것 같죠? 네, 내일도 빠지게 되면 이거는 매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레몬, 좀 잠잠하다가 또 많이 빠지네요. 레몬 지난번에 제가 종목 지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변동성 나올 때 팔아먹는 거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변동성이 나올 때는 반드시 팔아먹는 것이, 그것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BW 뭐 이렇게
뭐 듣지 못한 종목군들, 시총 작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후성이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조심들 하시면 좋겠고요. 대호 AL이 갑자기 또 밑으로 쭉 떨어져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반등이 잠깐 있었던 종목들이 또 낙폭을 키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대응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운 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죠. 오늘 기관 쪽 금융투자 먼저 좀 볼까요? 뭘 그게 팔아쳐먹었나? 삼성전자 팔아먹었네요. 네, 그 다음에 연기금 봐야 되겠죠? 네, 연기금, DB하이텍, 연기금이 팔아먹었구나. 네. 삼성전자 매수했네요. 연기금이, 막판에 들어온 게 요건가 보네요. 막판에 LG에너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래도 방어를 조금 해주긴 했네요. 그래서 막판에 플러스로 조금 넘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은요, 동부하이텍을 가장 많이 팔았네요. DB하이텍, 그 다음에 LG화학,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삼성전자, 대한항공, 후성 등등등 LNF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관들 총계를 보시면은 개인들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착실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들은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네요. 네. 자, 외국인 쪽 한번 넘어갈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아까는 매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도를 좀 쳤네요. 네, 매도를 좀 들어갔나봐요. 매수가 좀 있군요. 조금 순매수네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매수를 조금 던진 부분이 좀 있고요.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매수 규모가 크진 않죠? LG에너솔루션하고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있었고요. 팔아먹은 것은 네이버, 그리고 SKI테크놀. 이거는 계속 빠질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신규 상장 이후에 그냥,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성 많이 팔아먹었고요. 시젠, 네, 시젠이 지금은 잘 올라가는데요. 이거 과거에 영광 못 찼습니다. 아시죠?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다시 뭐 재확산해서 뭐 이거 나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홍떡이죠.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제 추세를 이탈해서 뭐 단기적 반등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 얼마나 빨리 무시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BNC 요거는 이제 네, 매도가 좀 나왔으니까 단기 반등 이후에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뭐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만 매도나 매수나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매수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도 좀 올라가서 활성화 될 테고, 매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예 그냥 또 시원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개인들 물량을 쫙 뺏어 먹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밋밋하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상황 일단 보고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보고 이번 주 한 목요일 이후 만기일 지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의 느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냥 여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두리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2350에서 2300포인트 요 구간에 갇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방적으로 봤다 그러면 2350에 이미 넘어갔어야 돼요. 2400 향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주 세게 치고 올라가서 뭐 내일 한 2%대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상방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2350에서 2300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별로 재미없을 거고요. 만기일 지나야지 뭐 좀 흐름을 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루한 장이에요. 대신에 내일은 일단은 양봉을 조금 보여줘서 상승을 조금 보여줘서 한 2, 3% 정도라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수가 한 1%대 남짓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내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그렇게 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지표라든지 그날 금통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관망하고 숨죽여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 또 이제 마음이 좀 울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300포인트 안 깨지고 있어요. 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 만들어내게 된다면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참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